최근에 한 유명 배우가 과거 잘못 때문에 은퇴를 선언하면서 사회가 정말 뜨거웠죠. 한 사람의 실수를 어디까지 용서해야 할까?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요. 오늘 자료에서는 이 논란이 사실 우리 사회에 더 깊은 문제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바로 이 사건이죠. 한 유명 배우의 과거, 그러니까 소년범 전력이 알려지면서 정말 큰 논쟁이 됐잖아요. 대중들은 은퇴해야 한다, 아니다 이렇게 찬반으로 딱 나뉘었고요. 근데 이게 그냥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과연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한테 던진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볼까요? 이 자료를 쓴 분은요, 우리가 하는 논쟁이 사실 겉도는 이야기라고 지적해요. 진짜 문제는 과거의 실수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릴 때 실수, 예를 들어 소년범이었다는 것만으로 한 사람 인생을 그냥 끝내버릴 만큼 그렇게 매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문제가 되는 건 실수를 반복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태도, 다시 말해서 자기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라는 거죠. 바로 이 말의 핵심을 꿰뚫는 것 같아요. 자신의 실수에 대해 성찰하지 않으면 문제적 행동은 나중에 다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거기서 배우는 게 없으면 그 문제적인 성향이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형태로 꼭 다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과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거를 통해서 뭘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공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왜 우리는 유독 공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요, 공인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공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훨씬 넓어요. 그냥 연예인이나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교수, 종교 지도자처럼 대중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전부 공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그게 곧 우리 사회가 따라 배우는 하나의 교과서가 되는 셈이니까요. 이 비유가 정말 와닿지 않나요? 공인이 화를 내면 국민에게 화내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국민에게 따지고 싸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와, 정말 강력한 말이죠. 공인의 사적인 감정 표현이나 주장이 대중에게는 하나의 가르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딱 던지면 파문이 전체로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자, 그럼 공인들의 이런 행동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어떤 사회를 만들었을까요? 이 자료에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아주 날카롭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는 이 불평불만 문화, 이게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분석이에요. 사회 지도층, 그러니까 공인들이 먼저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대중이 그걸 보고 배우면서 사회 전체가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싸였다는 거죠. 뭐랄까, 리더들이 불평하면 구성원들도 불평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린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문화를 주도했는지 이 자료에서는 특정 집단을 아주 명확하게 지목합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 교수, 정치인, 그리고 연예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줘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불평과 분열의 씨앗을 뿌렸다는 아주 신랄한 비판인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정말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주장은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사기를 당했을 때 누구의 잘못인가? 사기당한 사람의 잘못이다. 스스로가 실수를 누적하지 않았다면 사기당할 일이 없다. 와, 이게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문제의 진짜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큰 불행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알게 모르게 저질러온 수많은 작은 잘못들이 쌓여서 결국 빵 하고 터지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 두 번째 비유를 보면 그 뜻이 더 명확해져요. 배우자가 당신을 떠난다면 이유가 없을까? 그것은 당신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누적된 결과다. 배우자와의 관계든 사기 사건이든 결국 모든 문제의 실마리든 밖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 탓하기 전에 내 행동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자, 그럼 이렇게 꼬여버린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시대 변화를 정말 잘 보여주죠. 조선시대에는 결혼의 목적이 가문을 잇는 자선 번식이었다면 현대사회에서 결혼은 서로 소통하는 대화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해진 시대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현대사회의 핵심 역량은 대화와 소통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식만 잔뜩 쌓았지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게 이 자료의 진단입니다. 비유하자면 훌륭한 재료는 잔뜩 쌓았는데 정작 요리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제시하는 해결책이 바로 이 사회교육입니다. 이건 뭐 국어, 영어, 수학처럼 지식을 쌓는 교육이 아니고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재능, 지위를 어떻게 사회를 위해 이롭게 쓸 것인지를 배우는 교육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인성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교육이 가장 부족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자료의 비판은 사회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모르는 대통령, 이끄는 법을 모르는 CEO, 자신의 의무를 모르는 종교 지도자, 그리고 재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재능 있는 사람들, 심지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부자들까지요. 각자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일지 몰라도 사회의 리더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다는 아주 통렬한 지적입니다. 결국 우리가 맨 처음 시작했던 그 연예인 스캔들부터 사회 전체에 퍼진 불평불만 문화, 그리고 개인의 불행까지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바로 사회교육의 총체적인 실패라는 거죠. 거대한 나무가 병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 뿌리가 썩어 있었던 것과 같아요. 그 병든 뿌리가 바로 사회교육의 부재라는 겁니다. 자,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논리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가정, 직장,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는 작은 공인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또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 내용이 끝나고 나서도 한 번쯤 나는 어떤 공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